헬레니즘 시대의 회의주의자로서 필론학파를 형성했던 필론의 철학은 인간이 세계에 대해 확실한 진리를 인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는 감각과 이성이 모두 오류 가능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사물의 본질에 대해 확정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그는 판단을 유보하는 에포케를 실천함으로써 불필요한 확신과 집착에서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또한 인간의 불안과 고통이 잘못된 판단과 확신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이를 제거하는 것이 철학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사유는 세계를 절대적 진리로 단정하기보다 열린 태도로 이해하도록 만들었으며 인간이 인식의 한계를 자각하고 집착에서 벗어나 평온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필론 철학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현상은 사물의 객관적 본질이 아니며 따라서 경험적으로 증명된 것에 따라 살아가되 경험을 넘어선 것을 독단적으로 확정하지 않도록 하라. 그리고 대립하는 진리 주장에 대해서 판단 중지함으로써 정신적 동요가 없는 상태 아타락시아에 이를 수 있다. 필론의 가르침을 전하는 이들로는 아테네 출신의 필론과 에피쿠로스의 스승이었던 나우시파네스가 있습니다. 필론의 철학을 직접 전한 핵심 인물은 제자 티몬이며 필론주의의 체계적인 부흥에는 훗날의 아이네시데모스가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또한 섹스투스 엠피리쿠스의 필론주의 계열을 들 수 있습니다. 필론 철학의 핵심은 진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관한 성급한 확정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현상을 경험하고 그것에 따라 살아갈 수 있지만 그 현상의 배후에 있는 사물의 본질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인식론적 판단 중지가 윤리적 평온으로 이어진다는 점이 필론주의의 가장 독특한 특징입니다. 필론의 철학을 계승한 필론학파 혹은 필론주의는 단순한 개인적 회의론에서 출발하여 대립론증, 판단 중지, 현상에 따른 사무, 아타락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정교한 철학적 방법론으로 발전했습니다. 필론 철학의 출발점은 인간이 사물의 본질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가라는 인식론적 문제입니다. 필론주의자들은 동일한 사물이나 사건에 대해 서로 상반되는 논거가 제시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어느 한쪽을 참이라고 단정하기보다는 판단을 중지하는 것, 즉 에포케가 합리적인 태도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무것도 모른다는 주장이나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주장과 다릅니다. 오히려 어떤 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결정할 충분한 근거가 없을 때 판단을 보류하는 태도입니다. 필론주의는 흔히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라는 회의주의와 동일시되지만 엄밀하게는 차이가 있습니다. 필론주의자는 이것은 알 수 없다라는 명제 자체를 확정적으로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순간 이미 하나의 인식론적 판단을 내려버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필론주의의 태도는 나는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필론주의는 회의주의적 결론을 하나의 교리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을 유보하는 실천적 태도입니다. 필론주의에서 판단 중지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인 방법은 등가성입니다. 등가성이란 어떤 주장에 대해 그 주장과 대립하는 반대 주장 역시 그에 상응하는 설득력 있는 논거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필론주의자는 특정한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주장에 맞서는 반대 주장을 함께 제시하고 양쪽의 논거를 대등하게 검토합니다. 예컨대 어떤 대상이 본질적으로 아름답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이 아름답지 않다는 반대 논거 역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어느 한쪽의 논거가 다른 쪽보다 결정적으로 우월하다는 것을 확정할 수 없다면 필론주의자는 어느 한쪽을 참이라고 단정하지 않고 판단을 유보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필론주의자의 철학적 탐구는 단순히 어떤 주장을 반박하는 과정이 아니라 주장과 반대 주장을 함께 검토하여 양쪽 논거의 힘이 서로 균형을 이루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쪽에 최종적인 우위를 부여할 수 없을 때 판단 중지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필론주의에서 판단 중지는 무지나 무관심의 표현이 아니라 상반되는 논거를 충분히 검토한 결과 어느 한쪽의 진리성을 독단적으로 확정하지 않는 인식론적 절제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등가성은 필론주의의 회의적 탐구를 판단 중지로 이끄는 핵심적인 논리적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필론주의에서 중요한 인식론적 구별은 사물이 그 자체로 어떠한 것과 사물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구별하는 데 있습니다. 필론주의자는 우리가 경험을 통해 사물이 우리에게 특정한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러한 현상으로부터 사물이 객관적으로 또는 본질적으로 어떠한 것인지를 곧바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음식이 어떤 사람에게는 달게 느껴지고 다른 사람에게는 쓰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필론주의자는 그 음식이 본질적으로 달다거나
반대로 본질적으로 쓰다고 단정하기보다는 그 음식이 나에게는 달게 나타난다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태도에서 중요한 것은 현상의 인정과 본질에 대한 판단의 유보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필론주의자는 감각적 경험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보고, 듣고, 맛보고, 느끼며 그것에 따라 행동한다는 사실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다만 우리가 경험하는 방식과 사물이 그 자체로 존재하는 방식을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나에게 그렇게 나타난다는 사실에서 그것이 실제로 본질적으로 그러하다는 결론을 직접 이끌어내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필론주의의 회의는 경험 자체에 대한 회의가 아니라 경험에 대한 독단적 해석에 대한 회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면서도 그것을 사물의 객관적 본질에 관한 확정적인 지식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러한 태도를 통해 필론주의자는 한편으로는 경험과 일상적 삶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사물의 본질에 관한 독단적인 판단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필론주의는 모든 것을 부정하는 단순한 부정적 회의론이 아니라 현상은 받아들이되 현상을 넘어서는 본질에 대한 판단은 유보하는 철학적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필론주의가 단순한 인식론적 회의론에 머물지 않는 것은 그것이 궁극적으로 삶의 평온을 추구하는 윤리적 태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필론주의자에게 인간의 불안과 고통은 단순히 외부의 사건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사물의 본질과 가치에 관하여 끊임없이 확정적인 판단을 내리고 그것을 고수하려는 태도에서도 발생합니다. 인간은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 무엇이 자연에 부합하고 자연에 어긋나는지를 결정하려고 하며 일단 자신의 판단을 확정하면 그와 대립하는 견해를 거부하고 논쟁과 갈등에 빠지기 쉽습니다. 필론주의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판단 중지를 실천합니다. 이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거나 모든 것을 부정한다는 뜻이 아니라 대립하는 주장들 가운데 어느 하나를 최종적인 진리로 확정할 충분한 근거가 없을 경우 판단을 유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판단을 유보하면 사물의 본질에 관한 독단적인 확신과 그에 따른 논쟁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자신의 판단을 끝까지 관철해야 한다는 정신적 부담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단 중지는 단순한 인식론적 방법이 아니라 인간의 삶에서 불안과 동요를 감소시키는 실천적 태도가 됩니다. 이러한 판단 중지의 결과로 필론주의자가 추구하는 상태가 아타락시아, 즉 마음의 평온 또는 정신적 동요가 없는 상태입니다. 필론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은 사물에 대한 확정적인 판단을 내려야만 평온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해 확정을 강요하지 않을 때 마음의 평온에 이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론주의에서 이 인식론적 판단 중지와 윤리적 평온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연속적인 과정으로 이해됩니다. 대립하는 논거를 검토하고 어느 한쪽에 결정적인 우위를 부여할 수 없음을 발견하며 판단을 중지하고 그 결과 정신적 동요로부터 벗어나 평온에 이르는 것이 필론주의적 삶의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여기에 아포니아, 즉 신체적 고통이나 고통스러움으로부터의 자유라는 개념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타락시아와 아포니아의 관계를 필론주의의 독특한 윤리적 목표로 지나치게 체계화하는 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섹스투스 엠피리쿠스의 필론주의는 에피쿠로스주의처럼 쾌락이나 고통의 제거를 하나의 적극적인 윤리적 구설로 체계화하지 않습니다. 필론주의의 중심에는 어디까지나 판단 중지를 통한 정신적 평온, 즉 아타락시아가 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필론주의의 회의는 진리를 부정하기 위한 회의가 아니라 확정할 수 없는 것을 확정하지 않음으로써 인간을 독단과 그로 인한 정신적 동요로부터 해방시키려는 철학적 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필론주의가 가장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대상은 독단론입니다. 여기서 독단론은 일상적인 의미에서 고집스럽게 자신의 생각을 주장한다는 뜻이 아니라 사물의 본질이나 진리에 관하여 확정적인 판단을 내리고 그것을 참된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철학적 태도를 의미합니다. 필론주의자는 인간의 이성이 사물의 본질에 관한 최종적이고 확실한 판단에 도달할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문제 삼으며 어떤 주장도 그것이 충분히 검토되기 전에 진리로 확정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섹스투스 엠피리쿠스는 이러한 관점에서 철학자들을 크게 세 부류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그 진리를 이미 발견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특정한 철학적 원리나 이론을 진리로 확정하고 그것을 토대로 세계와 사물의 본질을 설명합니다. 두 번째 부류는 그 진리를 발견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인간의 인식 능력으로는 진리에 도달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불가능성을 하나의 결론으로 확정합니다.
그런데 필론주의자는 이 두 입장과 구별됩니다. 필론주의자는 진리를 이미 발견했다고 주장하지도 않고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 원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단정하지도 않습니다. 필론주의자는 계속해서 탐구하는 사람입니다. 서로 대립하는 주장과 논거를 검토하고 어느 한쪽이 다른 쪽보다 결정적으로 우월한지를 살펴보지만 그 우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판단을 유보합니다. 따라서 필론주의에서 중요한 것은 특정한 결론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탐구의 과정 자체를 지속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진리는 결코 알 수 없다고 선언하는 것조차 하나의 확정적인 판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필론주의자는 그러한 주장 역시 유보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필론주의는 단순한 부정적 회의론과 구별됩니다. 필론주의자는 모든 것을 의심한 뒤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결론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가 무엇인지를 계속 탐구하면서도 아직 충분한 근거가 확보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필론주의의 핵심적인 태도는 진리는 없다가 아니라 아직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필론주의는 그 진리에 대한 탐구를 포기하는 철학이 아니라 독단적 확정을 거부하면서 진리에 대한 탐구를 끊임없이 지속하는 철학적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론 철학은 단순히 모든 것을 의심하는 철학이라기보다는 판단을 유보하면서 계속 탐구하는 철학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필론주의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할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필론의 철학의 요지는 현상은 사물의 객관적 본질이 아니며 따라서 서로 대립하는 진리 주장의 논거를 검토하며 어느 한쪽에 결정적인 우위를 부여할 수 없음을 발견하고 판단을 중지함으로써 정신적 동요가 없는 상태, 마음의 평온 즉 아타락시아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이라면 아예 처음부터 모든 진리 주장에 대해서 판단을 유보하는 자세를 견지하면 될 것이며 굳이 매번 진리 주장이 참인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필론주의를 단순히 모든 진리 주장에 대해 판단을 중지하는 철학으로 이해한다면 그것은 필론주의의 근본 의의를 오해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모든 것에 대해 처음부터 판단을 유보하고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인간은 일상적인 삶에서 끊임없이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사실과 충돌할 뿐 아니라 필론주의가 추구했던 아타락시아, 즉 정신적 동요가 없는 평온한 상태에도 이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판단할 수 있는 것조차 판단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불확실성과 망설임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론주의에서 중요한 것은 모든 판단을 무조건 중지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할 수 있는 것과 판단을 유보해야 할 것을 구별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필론주의자의 삶은 우선 현상과 경험에 따라 살아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어떤 것이 특정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 일정한 결과가 확인된다면 그것을 삶의 실천적 기준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컨대 불이 뜨겁게 느껴지고 불에 접촉하면 화상을 입는다는 사실은 우리의 경험 속에서 충분히 확인되므로 우리는 불을 피하고 그것을 다룰 때 주의를 기울입니다. 이때 필론주의자가 반드시 열이라는 성질이 불이라는 사물 자체의 객관적 본질에 속한다거나 감각이 사물 자체의 본질을 정확하게 표상한다고 주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는 단지 불이 뜨겁게 나타난다는 현상과 그러한 경험의 반복적 규칙성에 따라 실천적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현상과 경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한 잠정적이고 실천적인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론주의에서 중요한 것은 현상적 경험적 수용과 궁극적 진리의 확정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불이 뜨겁다는 경험적 판단과 열은 불이라는 사물의 본질적 속성이라는 형이상학적 주장은 동일한 수준의 판단이 아닙니다. 전자는 반복되는 경험과 현상에 근거하여 실천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후자는 경험을 넘어 사물 자체의 본질에 관한 주장을 제기합니다. 필론주의자는 전자를 삶의 지침으로 따르면서도 후자에 대해서는 그 진위를 확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별을 통해 필론주의자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판단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경험을 넘어선 형이상학적 주장에 독단적으로 얽매이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판단 중지의 진정한 의미가 드러납니다. 판단 중지는 모든 주장에 무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출발점이 아니라 어떤 진리 주장을 충분히 검토한 뒤에도 그 진위를 결정할 수 있는 결정적인 근거를 확보하지 못했을 때 취하는 태도입니다. 어떤 주장에 대해서는 경험적 관찰과 반복적인 검증을 통해 그것을 실천적으로 받아들일 충분한 근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의 궁극적 근거, 영혼의 존재, 신의 존재, 자유의지의 실제, 선과 정의의 객관적 본질, 의식의 존재론적 성격과 같은 철학적,
형이상학적 문제에 이르면 경험만으로 그 진위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필론주의자는 어느 한쪽의 논거를 독단적으로 선택하지 않고 서로 대립하는 논거를 검토한 뒤 어느 쪽에도 결정적인 우위를 부여할 수 없다면 판단을 중지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필론주의의 판단 중지는 진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주장하거나 인간은 진리를 알 수 없습니다 라고 단정하는 것 역시 하나의 독단적 진리 주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필론주의자는 오히려 진리에 대한 탐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다고 주장하지도 않고 진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단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서로 대립하는 주장을 검토하며 어떤 경우에는 경험과 현상에 따라 실천적으로 살아가고 어떤 경우에는 충분한 근거가 확보되지 않았음을 인정하여 판단을 유보합니다. 따라서 필론주의자의 회의는 그 진리를 거부하는 회의가 아니라 진리를 독단적으로 확정하지 않으면서 계속 탐구하는 회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할 때 아타락시아의 의미도 보다 분명해집니다. 아타락시아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음으로써 얻어지는 평온이 아니라 판단할 필요가 없는 문제에 대해 억지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려는 욕구에서 벗어남으로써 얻어지는 평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일상적인 삶을 위해 모든 사물의 궁극적 본질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경험적으로 충분히 확인된 현상과 규칙성에 따라 행동하면서도 그것을 넘어선 궁극적 진리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정신을 동요시키는 것은 경험적으로 살아가는데 충분한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 모든 것의 궁극적 본질과 근거까지 확정하려는 욕구일 수 있습니다. 필론주의는 바로 이러한 과도한 인식적 욕구를 내려놓음으로써 정신적 평온에 이르는 길을 제시합니다. 따라서 필론주의는 아무것도 믿지 않는 철학이라기보다 경험적으로 살아가되 경험을 넘어선 것을 독단적으로 확정하지 않는 철학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욱 적절합니다. 현상은 삶의 출발점이 되고 경험은 실천적 행동의 기준이 되며 경험만으로 결정할 수 없는 궁극적 진리 주장에 대해서는 대립하는 논거를 검토한 뒤 판단을 중지합니다. 이 세 층위가 구별될 때 필론주의는 단순한 회의주의가 아니라 하나의 비독단적 탐구 방법이자 삶의 실천으로서 의미를 갖습니다.